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오늘은 오리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쪼맨한 수영장에 무슨 오리발이냐? 50m는 넘어야 오리발 신는 맛이 나지. 핀 종류 중 긴 것은 오리발, 짧은 것은 닭발로 불리는데요. 영어로 하면 롱핀, 숏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수영 선수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롱핀보다는 숏핀을 선호하는데요. 아무래도 롱핀은 맨발에 비해 추진력이 좋아 연습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숏핀은 맨발보다 추진력은 좋지만 그렇다고 롱핀에 비해 무지막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영법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숏핀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미 집에 롱핀도 있고 숏핀도 다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숏핀만 신으라고 하니 이거 롱핀을 팔아야 한다? 롱핀을 신는다고 숏핀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추진력이 워낙 강하여 회원들 간의 밸런스가 깨지기는 하지만 집에 오리발이 있어 숏핀을 사기에는 아깝다, 또는 나는 숏핀을 신어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롱핀을 반드시 신어야 한다. 자, 이런 상황이면 뭘 신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는 숏핀 신고 누구는 롱핀 신는다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발목이 약한 상태에서 긴 오리발을 신을 경우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숏핀을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리발을 신고 수영을 할 경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보다 힘을 적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더 잘 뜨고 앞으로 잘 나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보다는 실제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수영은 상체 위주로 하는 운동이지만 오리발을 끼는 순간 발차기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굳이 팔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소 발차기만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도 오리발로 살랑살랑 앞으로 나아가면 가라앉는 다리로 인한 이 스트레스는 잠깐 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하기 힘든 동작, 헤드업 자유형, 사이드킥 등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동작들이 수월하게 되면서 수영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붙으면 수영에 대한 즐거움은 배가 되면서 오리발 하늘날 만큼은 꼭 안 빠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오리발의 좋은 점은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오리발은 언제 착용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병 25m가 완주될 때 권유합니다. 핀을 신는 경우 평형 킥을 찰 때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맨발로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핀에 익숙할 경우 나중에는 이 오리발 없는 날에는 수영장에 그냥 안 오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4가지 영법으로 완주가 가능할 때쯤 자세의 교정 목적으로 숏핀을 신는 것을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평생 핀을 신지 않다가 숏핀을 신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저병 완주가 되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자,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저병 초보자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게 팔과 다리의 박자가 안 맞는 점입니다. 팔을 돌리고 그 다음 킥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의 팔과 상체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 팔 당기기 플러스 저병킥 플러스 웨이브 상승, 이 3가지가 조화롭게 되어야 저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보면 팔과 다리의 박자가 안 맞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출수킥과 입수킥의 구분이 뚜렷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이 뒤로 당기면서 발등으로 누르는 출수킥, 그리고 떨어질 때 웨이브, 즉 글라이딩하는 입수킥이 필요하죠. 만약 쇼핀을 신는다면 몰라보게 저병이 과연 달라질까요? 확실히 초반 저병킥에는 속도가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리에서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 보니 웨이브가 아쉽기는 하지만 속도가 붙으면서 저병의 출수 동작은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핀을 신기 전에는 거의 90% 이상을 팔 힘으로 올라와 몸이 빠르게 지치게 되었는데요. 핀 없을 때 힘들어 보이죠? 핀을 신고 나서 한결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병킥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이번 현님은 박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출수킥을 차면서 팔의 힘과 함께 몸이 올라오다 보니 살려 저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살려 저병. 자, 저병을 배우는 초급자들의 대부분 특징이 다리를 많이 구부려 힘을 낭비한다는 점이죠. 무릎을 쓸데없이 많이 구부리게 될 경우 물을 눌러야 할 다리가 물을 오히려 걷어차게 되면서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다 다리에 힘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이 저병킥인가요? 자유형 발차기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저병킥의 중요성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을 많이 구부린 슬픈 이번 현님, 과연 쇼핀을 통해 저병 만회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 쇼핀이 힘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기운이 이번 현님 저병킥에 집중하는데요. 쇼핀을 신으니 평소 즐겨하는 자유형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뭐다? 기초 저병킥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자, 초급 현님들이 저병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은 물 밖에 나왔지만 그 다음 철퍼덕 웨이브 없이 정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속에서 길게 글라이딩을 타야 되는데 글라이딩이라기보다는 잠깐 누워서 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우, 완주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물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팔이 떨어지는 순간 몸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미동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물타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양팔이 개입된 저병을 하는 순간 웨이브가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 마리아 선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어떤 자세를 과연 보여줄까요? 아우, 좋습니다. 몸이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웨이브를 타는 모습. 우리도 팔과 다리의 박자가 맞아 떨어지면 저렇게 S자 물잡기도 학습하여 편안한 저병을 구사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찾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쇼핀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쇼핀의 힘이 우리 몸을 쉽게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쇼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데요. 입수되는 순간 머리와 팔의 각도는 조금 더 아래쪽을 가리켜 몸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4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이 초반 저병킥을 통해 조금이라도 앞에 나가려는 꼼수 좋습니다. 자, 4번 현님은 몸이 물속에 얼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웨이브의 상승 타이밍, 이 힘을 한껏 활용하여 몸이 출수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물속 웨이브를 탈 때 과연 팔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지 물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4번 회원님, 일명 손목 웨이브를 즐겨하는데요.
이 팔꿈치와 손을 쭉 뻗고 가슴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힘들다 보니 비교적 쉬운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라이딩을 할 때는 유선형에 가까워야 되는데 손목이 저라면 지렁이 같습니다. 선수의 물속 글라이딩 모습을 보면 손목은 펴져 있고 아주 얕은 웨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얕은 웨이브가 어려운 단계이지만 글라이딩을 할 때만큼은 손목의 개입보다 몸통 중심, 즉 코 위주로 움직여야 합니다. 4번 현님 생애 첫 쇼핀 출발합니다. 마치 표정이 먹고 왜 이래 잘 나가노? 내가 하는 저병 맞나?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 확실히 쇼핀을 신었을 때 몸은 더 잘 나가는 모습이며 결론적으로 도구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맨발로 했을 때 안 되는 동작이 쇼핀을 신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본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쇼핀의 활용도와 그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쇼핀이라는 신세계를 경험해보면서 더 다양한 근육과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영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즐겁게 수영하여 다가오는 미래도 본인을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